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오랜만에 K리그와 J리그가 들어왔었는데, 어쨌든 2월이 됐습니다. 저는 좀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회차였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해외 축구가 다시 개막을 하면서 EPL과 라리가 팀들이 들어오게 된 상황인데, 승격 팀들도 있고 좀 이적 시장도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조금 이 모습들을 시즌 초반에 이 경기력들은 조금 살펴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시즌 초반에는 이 승격 팀들의 뭐 이변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좀 정배로 나오는 회차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배 위주로 픽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날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고요. 노팅엄 포레스트는 지난 시즌에 뭐 그래도 어쨌든 잔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력이 그 정도는 아니었죠. 뭐 경기적으로도 뭐 공격에서의 좀 답답한 부분도 많았었고 수비에서도 좀 공간이 너무 많았었던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잔류를 목표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고요. 아스날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강이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 좀 우승에 근접했었던 상황이었지만 후반 막판에 이제 무너지면서 우승 경쟁에서 실패를 했었던 이제 아스날인데 뭐 노팅엄 정도는 그래도 이 경기는 투표율이 90%가 넘어가는 경기에서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웨스트햄. 이 경기가 좀 난해한 경기죠. 본머스 일단은 뭐 웨스트햄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지난 시즌 좀 굉장히 좀 전방에서 안토니오도 좀 많이 침묵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었고 세트피스 외에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 공격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으면서 지난 시즌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었던 웨스트햄이었던 것 같고요. 뭐 본머스랑 비교해봤었을 때도 웨스트햄이 저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번 이적 시장에서 보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웨스트햄이고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웨스트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웨스트햄의 승으로 가져가기에는 보여줬었던 경기력이 웨스트햄과 본머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웨스트햄이 원정에서의 강한 팀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루턴타운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이 지난 시즌 여전히 좀 이 중상위권에 위치하면서 좋은 시즌을 보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뭐 포터 감독이 나가면서 좀 흔들릴 줄 알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브라이튼이었고요. 루턴타운은 이번에 승격을 한 팀이죠. 뭐 9년 만에 5부 리그에서 1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그런 팀인데 뭐 경기를 봤는데 뭐 일단은 뭐 2부 리그에서의 경기력이었고 1부에서의 경기력이 통할지는 일단 브라이튼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승격 팀들 중에 한 팀은 저는 이변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팀이 루턴타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브라이튼은 최근의 시즌들을 보면 EPL에서 잔뼈가 굵은 팀이고 그리고 이 경기적으로도 사실은 루턴타운이 비벼볼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풀럼의 경기고요. 에버튼이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정배를 받았고 지난 시즌 극적으로 이제 잔류에 성공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시즌을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시즌을 보여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에버튼과 어쨌든 그 풀럼은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전방에서의 제공권을 활용한 부분들도 좋았었고 뭐 역습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근데 뭐 수비는 굉장히 좀 불안한 편이죠. 근데 뭐 에버튼도 수비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적한 선수들이 얼마나 팀에 적응을 하느냐에 있어서 에버튼이 예전만큼 그래도 뭐 강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뭐 중위권 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이적한 선수들에 좀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에버튼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저는 좀 역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공격에서의 힘싸움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에버튼보다는 오히려 풀럼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적 선수들의 모습들을 봐야겠지만 지난 시즌의 경기력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풀럼이 힘싸움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셰필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셰필드가 이번에 승격을 했죠. 크리스탈 팰리스 나쁘지 않은 팀이지만 원정에서의 모습들이 좀 아쉽고 그리고 좀 강팀과의 경기 때 수비적으로 지키면서 역습을 해나가는 그런 도깨비적인 모습들이 더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격팀이 셰필드 상대로 오히려 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셰필드의 팀 스타일 성격상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를 주도했었을 때 셰필드의 역습이 더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승격 팀들 중에 한 팀은 좀 이변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팀은 좀 셰필드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셰필드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지로나의 경기고요. 이제 라리가가 또 오랜만에 들어왔죠. 일단 소시에다드는 전통적으로 좀 이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뭐 밸런스도 좋고 뭐 공수 다 뭐 좋은 편입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난 시즌 좀 라리가에서 좀 복병의 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좀 공격에서의 많은 모습들, 화력들을 보여줬었고 공격이 굉장히 강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었던 지로나였습니다. 뭐 개막전이라서 사실 홈에서의 개막전이라 소시에다드가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로나가 지난 시즌처럼 보여줬었던 그런 공격에서의 모습들이라면 저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변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지난 시즌 후반에는 좀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도 많았었던 팀이기 때문에 저는 지로나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시에다드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특히나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시즌 막판에는 좀 공격적으로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지난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뉴캐슬은 성공적인 시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뉴캐슬은 좀 자본이 들어오면서 지난 시즌 좀 성공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것 같고 아스톤빌라는 지난 시즌 좀 아쉽다가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또 후반 막판에는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캐슬이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 상대로 지금 좀 정배당이나 투표율이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좀 단단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뉴캐슬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뉴캐슬이 지난 시즌 후반처럼 수비는 좋지만 공격에서의 득점력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아스톤빌라가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공격에서의 좀 짜임새 있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공격에서의 역습들이나 저는 전체적으로 아스톤빌라가 지난 시즌 후반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뉴캐슬이 말씀드린 대로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됐었을 때 오히려 아스톤빌라의 역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이제 라스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지금 마요르카는 사실 이강인이 이적을 했죠. 이강인이 있었을 때 이런 이 크로스 공격을 통한 크로스 공격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세트피스도 굉장히 좋았었죠. 역습도 뭐 나쁘진 않았었는데 가장 마요르카의 장점이라면 이 크로스와 전방에서의 제공권을 활용한 이런 공격들이 가장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강인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양질의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마요르카에게 있어서 오히려 좀 약점이 강점을 살릴 수 없는 이번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힘겨운 시즌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이 라스팔마스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좀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빌바오는 홈에서의 홈바러거스 불릴 정도로 홈에서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팀인 부분들 그리고 저는 벤제마가 아직까지는 좀 좋았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레알에서 좀 많은 역할을 담당했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벤제마가 빠진 공백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을지를 레알의 앞으로의 경기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좀 무승부까지는 받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바오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브랜트퍼드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단통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토트넘의 케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은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케인이 이적을 한다면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톱으로 나오겠죠. 히샬리송이 톱으로 나와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에버튼 때도 그런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공권이 나쁘지 않은 선수라서 좋은 모습들은 보여주겠지만 케인의 공백들 그리고 케인이 토트넘에서의 보여줬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토트넘은 시즌 초반에 좀 많은 위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케인이 거의 가는 게 확실시 된 상황이지만 확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확정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좀 조심스럽게 토트넘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한 게 브랜트퍼드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신이 서지 않는 때는 좀 투픽을 가져가지 않는 편이긴 한데, 이 배팅을 하고 나서의 그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무승부까지 받쳐서 토트넘이, 케인이 있다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셀타비고가 수비에 비해서 공격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쉽긴 한데 공격에서의 화력들은 좋죠. 크로스나 세트피스, 역습 다 좋은 셀타비고의 모습들이고 오사수나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저는 좀 좋은 팀이라고 봐요. 수비도 오사수나도 마찬가지로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습니다.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나 침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원정에서의 오사수나는 조금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타비고나 오사수나 두 팀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비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저는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첼시는 어쨌든 쩌리 선수들을 잘 팔았습니다. 잘 팔긴 했는데 그거에 맞는 보강이 이루어졌나라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팀인 것 같고
리버풀은 뭐 구단이 그렇게 돈이 많은 팀이라고 지금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보강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지난 시즌 후반기의 모습들을 놓고 봤었을 때 첼시와 리버풀 저는 리버풀이 더 유리한 경기를 분명히 펼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첼시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즌 초반에는 첼시 쪽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첼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베티스. 두 팀 다 뭐 공수 뭐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팀이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좋죠. 베티스는 특히나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베티스도 역습이나 뭐 측면에서의 스피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이 두 팀들을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레알과 베티스 좀 이 무승부가 없는 승패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승과 패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말씀드렸다시피 홈에서의 개막전이고 베티스가 수비에서의 좀 공간들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좀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바르셀로나 지금 이 헤타페의 모습들이 사실 지난 시즌 때는 그래도 좀 이 압박이나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이 지난 시즌 이전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지난 시즌은 좀 그냥 거칠기만 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바르셀로나가 뭐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